왜냐하면 그때 연말에 있었으니까 점수가 이렇게 짧은 거죠. 영향을 받는 게. 세 번째 지표는 또 이 스웨덴의 연구소가 하는 건데요. 여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변했어요. 등수가 상당히 많이 추락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상당히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됐다는 거고요. 2021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전 세계 선진 한 20개 국가들의 정치적 양극화를 점수를 매겨봤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1등을 했어요. 정치적인 양극화가 제일 심하다. 그리고 사회적인 양극화가 여기도 저 위에 보면 소셜 컨플릭트라고 돼 있죠. 한국하고 미국이 제일 점수가 나빠서 제일 양극화가 돼 있다고 할 정도가 돼 있어요. 트럼프 시기 지냈고 우리는 또 윤석열 시기 그다음에 또 탄핵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수들이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양극화인데요. 미국이 중국 간에 겹치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근데 점점 벌어지게 해서 중간에 겹치는 게 없어졌는데 이게 불과 10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더 요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2021년 미국의 의사당을 트럼프 대통령이 점거하라고 해가지고 간 건데 그 사이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10%에 불과하고 곧 전쟁이 날 거다, 내전이 일어날 거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내전은 여기서 지난 12월 달에 있었고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간 코로나를 경고하면서 중국이 이제는 피크가 지나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미국의 저널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피크 차이나라고 하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비교를 했더니 미국이 상승하는 것만큼 중국이 추적 그리고 나중에는 추월할 거다라고 봤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일이 없고 중국이 추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의 근거가 됐었던 거는 이런 곡선이 중국 것이 미국을 추월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해왔었던 건데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하고 미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미국이 공세를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 근데 피크 차이나는 없는데 피크 코리아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경제 학자들이 한 10명 중에 6명꼴로 한국에 피크 코리아가 와 있다. 역성장하고 있고 이게 이번에 계엄령 이후에 더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국하고 무역전쟁까지 있으니까 더 그런다. 그런데 GDP가 우리가 8등, 9등까지 올라갔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2030년 되면은 떨어질 거다. 성장의 동력이 없어졌다. 지금 그런 현실이죠. 이게 올 4월달 신문들인데요. 중앙일보인데 상반기 동안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 별로 예측이 하기가 어려운 게 인구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는 이렇게 줄고 저 고연령대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상황이 돼서 성장 동력을 앞으로 어디서 찾을 것이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역주의 아직 없어지지 않았죠. 지역주의 선거 이번 6월달에 선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역주의 구도는 변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22년 대통령 선거 결과고요. 지금 지역주의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이념 갈등도 있고 또 그런데 남성과 여성 간의 20, 30대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형성됐어요. 지난 2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러는데요. 지금 20대의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저기 20대의 남성이 파란색이 적으면 여기는 또 빨간색이 적고 딱 그 퍼센티지만큼씩 반대 선택을 하는데 다른 연령대는 비슷비슷해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40대는 비슷비슷하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저 20대, 30대는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학교에서 계엄령 발동한 다음날 수업을 하는데 남자애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창피하니까 여학생들은 막 야유하고 있고 그런 게 그 20대 그 수업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굉장히. 그런데 20대 남성하고 여성들 이거 좀 이것보다도 이게 더 그런데 다른 것 어쨌든 여성하고 남성의 갈등 구조가 20대 30대에 형성되면 제가 봤을 때는 30년 뒤에도 변함이 없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연령대는 더 그럴 것이라고 보고 정당 양극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데요. 과제는 많습니다만 과제의 방향이 강론에서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이성재 선배님께서 이따가 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하실 테지만 개헌 과제가 있는데 개헌이 이 문제들 다 해결할 것이냐 그것도 좀 불확실하고 개헌한다고 그러면은 대통령제로 4년 중임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원정부제로 갈 것인지 국회 내에서 200명 이상이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만들어지겠느냐 저는 어쨌든 그게 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고요.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4년 중임제 순수한 분권형 삼권 분립형의 순수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개헌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연성헌법이에요. 연성헌법. 과거에는 헌법을 국민이 직접 발의해가지고 국민이 개헌하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쏙 빠지고 연성헌법을 만들어서 쉽게 개헌을 국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방향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의 기본법하고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여기는 2년에 한 번 걸로 개헌을 해요. 개헌을 쉽게 하니까 좋은 측면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개헌을 빨리 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과제라고 저는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문영배 소장이 소영 대행이 읽었었던 결정문의 요약본이에요. 거기 보면은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절제하고 서로 국민들한테 물어볼 기회가 있었고 여야가 같이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이걸 정치 바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이제 꾸짖었던 거죠. 앞으로 대선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도 요거는 굉장히 큰 과제로 남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를 바꾸는 거죠. 서로 절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부터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을 서로 쌓아 나가는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는데 보면은 통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잘못했다, 개헌 세력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통합을 해야 된다, 사회 통합을 해야 된다. 무려 13번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해야 된다. 다음 25년 이후 새 정부가 구성되면은 앞으로의 시대 정치는 사회 통합이다, 국가 통합이다, 통합해 나가야 된다. 관용과 절제를 발휘해야 될 사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요거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 회장을 했던 권오현 회장이 강의를 나와서 삼성전자가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는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이다. 도전 안 한다. 그냥 베끼기만 한다.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에 국한된 문제일 것이냐. 우리 사회 전반에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기사를 읽고서 우리 사회가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게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맡기거나 대통령한테 맡기거나 정당한테 맡겨서는 그것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민주권 인천본부도 만들고 전국본부도 만들고 해서 전국회의도 만들고 해서 국민이 스스로 자각해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개헌도 요구하고 또 정치개혁도 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도 창출하고 정말 국가 정부를 이끌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인천에서는 이미 4월 8일 날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인천본부를 만들었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오늘도 이 행사를 하는데 정치 토론을 하는데 이따가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면 우리 인천에서의 국민유권 회의가 큰 역할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어진 시간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